오늘 코스닥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2.29%를 하락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켜주고 있던 905포인트를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종가는 20선을 살짝 이탈하고 마감이 되었네요. 과연 큰 폭의 하락의 시작일지 상승에 대한 조정일지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내린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에 많이 상승하던 종목들 중에서 큰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3천당 제약이 많이 하락했죠. 마이너스 18% 하락 종가 마감을 했고요. 급등담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알테오젠이 20선 이탈하고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HLB도 20선 이탈,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급등하고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도 하락, 그 다음에 HLB 제약, 그 다음에 ST팜, 다음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박셀 바이오 급락. 자, 지금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제약 바이오 주도를 했던 삼천당 제약하고 HLB 그룹, HLB 형제들이 많이 시세 차익이 나오면서 코스닥 하락을 이끌었고, 자, 그 외적으로는 자, 에코프로도 좀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반도체 주도였던 자람 테크놀로지 어제 상한가담 오늘 급락이 나오고, 제주 반도체 좀 하락, 최근 상장한 로봇주 엔젤 로보틱스 하락, 미용 의료기기에서 주도를 잡았던 비올도 이렇게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하락. 자, 이렇게 보면은 주로 제약바이오 많이 오르고 또 상승했던 반도체주 일부, 그 다음에 로봇주 일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코스닥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와는 또 대비되게 코스피로 넘어가 보면은 최근에 주목받았던 현대차, 기아차 지금 상승에 대해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고요. 이렇게 큰 덩치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여기서 이제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있죠. 상승 다음에 조정을 기간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20선과 이격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좀 점점 좁혀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죠. 좁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돌파와 이탈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제약바이오주가 내려오고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오르고 엑시콘 반도체 오르고 네오셈 반도체 엔캠 전기차 흥구석유 오늘 장 후반에 석유주들이 많이 올랐죠. 뭐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뭐 극동유화 코스닥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체감을 오늘 못하셨을 거예요. 물론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하락을 특히 크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술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하락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테마가 이제 반도체고 서브테마로 제약바이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설비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지고 이 서브들이 내려갔는데 이 서브 테마들 중에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그죠? 제약바이오 시세 차익 챙기고 거기서 빠진 돈이 다른 테마로 이동할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AI 반도체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쪽을 계속 보지만은 여기 확장돼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전선주라든지 구리 관련주라든지 각종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볼만하고 또 이제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데 안 좋은 와중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중국 소비 테마, 뭐 카지노, 여행,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기기, 임플란트, 면세, 항공 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여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주 테마 반도체를 기본을 두고 서브 테마가 시세 차익이 나오고 여기 빠진 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한 순환매를 위한 시세 차익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많이 상승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지금 미증시가 죽지 않았으니까 조정 다음에 또 추가 상승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 위치에서 강력한 지시대 매물대가 지금 요렇게 지금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점대고 여기 머물렀던 공간 크게 묶으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것을 좀 두 개로 나눠보면은 하나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 또 하나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자,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때 조정을 받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요런 매물대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 또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어요. 그죠? 지켜주려고 하고 반등, 또 지켜주려고 반등. 그 다음에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 모습. 일단 지금 위치 아래로는 이렇게 1단, 2단 두 개의 강력한 매물대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채널의 중심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 채널의 중심 부분이 여기 지지, 저항
여기 지지, 여기 저항 부분, 여기 지지 부분, 채널의 중심이 맞는 부분과 이 매물대가 겹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전고점 돌파 다음에 첫 번째 가격 조정 중인 거예요. 첫 번째 가격 조정에서 이 강력한 매물대를 일자로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밴드 근방에서 반등 가능성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추가 상승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좀 그린다면은 어쨌든 역시나 RSI 70 이상 과매수 다음에 조정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과매수 다음에 그 다음에 급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상승 추세를 타버리면은 과매수 다음에 조정받고 또 상승 다음에 조정받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죠? 작년 초 여기 상승기 때를 보면은 다 과매수 전고점 돌파 다음에 조정을 여기 크게 한번 받았죠. 그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이 전고점 돌파 다음에 강력한 매물대를 몇 개를 표시를 해본다면 첫 번째 여기 많이 놀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 요렇게도 이제 강력한 매물대죠. 그죠?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 시도하다가 무너져 내린 모습, 여기도 지켜주는 모습, 그 전에 있던 이 매물대를 지켜내주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전고점 다음에 첫 번째 조정에 첫 번째 매물대, 두 번째 매물대 아직 살아있다. 아직 중심 채널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나스닥 요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20선 위에 있어요. 그죠? 요걸 깨고 추세를 이탈해서 쭉 내려가지 않는 이상, 위쪽에서 지켜주는 이상 금방을 분할 매수 위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좀 더 크게 봐도 이전에 여기 크게 상승하고 내려오고 다시 상승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저항 받던 부분, 자, 이 부분이 여기가 상승했을 때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던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을 저항받고 내려와서 그 아래에서 힘을 모으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받고 이번에 돌파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일단은 멈출 가능성, 지지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하거나 여기다가 뭐 몰빵하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매매 전략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오늘 많이 내린 위치를 보면은 여기 크게 발생한 갭 부분을 이제 메꿔주고 그 전에 돌파 직전에 힘을 모으고 있던 고점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여기 왔고 두 번째 지지 라인 여기 사이 요 정도 여유가 있고 세 번째 지지 라인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죠? 이 정도 라인이 쉽게 깨지지는 않겠죠. 그죠? 국내 증시 방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미증시를 좀 볼만한데, 그 중에서 개별주 중에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게 엔비디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20선을 딛고 반등했었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꽤 오랜 기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나 맞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지금 도지로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탈과 상승 그 기록에 서 있죠. 그죠? 아무래도 이번에 미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너지느냐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미증시 방향성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오늘 밤 내일 밤 엔비디아 반등 여부 이탈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 좋겠고요. 나스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기간 조정 받다가 들어올린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자 말씀드렸죠. 이 양봉을 지금 일주일 이상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봉을 중요하게 보고요. 내려온다 그러면 이 봉을 깨고 20선 깨고 내려가는지, 종가가 여기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다시 이 십자도지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국내 증시 참고를 좀 해보면 좋겠죠. 미국 공포지수를 한번 보면은 탐욕으로 갔다가 공포지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런 추세에 이제 상방까지 들어왔죠. 그 전에 있던 이 추세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추세를 돌파를 하면 다시 재상승 가능할 수도 있고, 요것을 계속해서 확대를 나간다면 지수 조정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 근방에서 걸리고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24년도 지금까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뭐 큰 호재도 없지만 큰 악재도 없거든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조정이 여기서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상승기에는 좀 챙기고 조정기에는 뭐 대폭락 요런 겁먹기보다는 조정기에는 오히려 상승 추세에서는 사면은 그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기는 기회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이 기조를 유지를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 이때는 그 기조를 유지를 안 했고 여기도 그 기조를 유지 안 했어요. 그죠? 상승 추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기회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조정기 때 사모으기 위한 현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 조정기에 사모을 돈이 있겠죠. 그죠? 자, 내일 모레 며칠간의 또 지수 흐름을 보면서 또 다른 변경 사항이나 아니면 제 시각이 변하거나 특이점 있을 때 또 지수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